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3 EBS 수능 특강 이제 실전학습 3회죠? 마지막이에요. 실전학습 3회 빌려줄 몸 한 채입니다. 자, 빌려줄 몸 한 채라는 건 시를 읽어본 사람들은 미리 알겠지만 배추의 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배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으로 깨달음을 확장해 나가는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이 꽉 찬 배추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는데, 자, 속이 꽉 찬 배추가 대상이 되겠죠? 지금 잘 자란 생명을 의미하고요. 자, 화자는 원래 배추가 처음부터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대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오해한 내용으로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화자는 내면에서부터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화자가 배추를 관찰하기 이전에 지녔던 배추에 대한 인식으로 깨달음 이전의 상황이고요. 배추의 성장에 대해 품었던 이전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겉잎, 속잎이랄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자, 지금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단단하게 옹이지지 않은 거죠. 옹이졌다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옹이지지 않았으니까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옹이지지 않은 상태로 자라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건립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고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이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 자, 지금 화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옹이지지 않은 상태로 자라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나비랑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데요. 자, 지금 배추의 몸을 갉아먹는 벌레에게 또한 몸을 내어주는 배추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문맥상 벌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즐겁게 자기 몸을 빌려주는데 일단 배추의 잎을 몸이라고 비유했으니 의인법이 사용된 거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자연물인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화자는 깨달은 거죠. 아, 배추는 처음부터 옹이지지 않은 상태로 자라는구나. 그리고 나비랑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듯 나눔과 희생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르는 거라는 배추의 속이 차오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추의 성장 과정이 나타나면서 배추에서 결구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돼 늦은 계절에. 자, 마음이 길을 떠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몸과 마음의 방황을 겪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볼 수 있고요. 자, 나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자, 화자가 깨달음을 얻게 된 이유죠. 본인이 직접 채마밭을 빌려서 배추 모종을 심어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자는 배추 모종을 심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감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 이 부분은 도치법에 해당하고요. 빌려줄 몸 없이라는 것은 나눔이나 희생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그리고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감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대요. 자, 이 부분은 배추 모종을 심어본 후에 얻게 된 깨달음이고요. 나눔과 희생을 실천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의 구조는 경험, 깨달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가진 다른 시와 비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나눔과 희생을 실천한 후에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배추를 통해 깨달은 나눔과 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자, 빌려줄 몸 한 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였고요. 우리는 관련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사용 연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풀어보는 거고요.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우리 4번에 적절한 것은 1번이죠. 자, 우리 윗글의 화자는 깨달음을 얻기 전과 배추 모종을 심어본 후 깨달음 바로 순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죠.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면은 2번, 우리 자연물인 배추나 나비, 벌레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죠. 3번, 우리 음성상징어 의성어랑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4번, 색채어 사용되지 않았죠. 5번, 우리 자연물인 배추에 인격을 부여하여 빌려줄 몸이라고 표현하고 배추의 희생정신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배추를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었고요. 우리 그 다음은 5번 문제 갈게요. 윗글을 화자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나눌 때 가장 적절하게 나눈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5번 같이 볼까요? 우리 윗글은 배추의 성장에 대해 품었던 이전의 생각이 드러나는 1, 2행, 배추에서 결구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제시되는 3에서 9행, 배추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 드러나는 10에서 13행, 배추를 통해 깨달은 나눔과 희생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14에서 17행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3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고요. 우리 보기는 아마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작품이고요. 3번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4번이죠. 우리 보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이 부분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교감하게 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우리 윗글은 배추를 통해 깨달음만을 얻을 뿐 배추와 교감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자, 깨달음 이전의 상황으로 윗글은 본디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며 자라는 줄 알았다 라고 제시되어 있었고 보기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고 상황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고요. 2번, 윗글은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보기는 나는 그 나무를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죠. 3번, 윗글과 보기 둘 다 본인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백적 어조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5번, 보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에서 도치법을. 윗글은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뭐뭐 한다는 걸 뭐뭐 없이는 뭐 오지 않는다는 걸 라는 식으로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빌려줄 몸 한 채는 사용 연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설 연기, 사용 연계는 지문 확인과 그리고 내신에서 필요한 암기용과 그 암기용 테스트 그리고 서술형 문제 10문제 있고요. 그리고 연계 기출 문제 한번 보자면 우리 이 작품은 김선우 시인의 빌려줄 몸 한 채였기 때문에 똑같은 작가님이 쓴 김선우 작가님의 깨끗한 식사랑 연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생명에 대한 고찰과 생태적 상상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기에 관련된 문제에 필요하면 사설 연기까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작품인 맨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인 맨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자면, 자,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자, 지금 시적 상황은 화자가 개조개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움막 같은, 우리 모모 같은 사용됐으니까 직유법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움막 같다 라는 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맨발이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한데, 맨발은 성찰의 동기가 되며 개족에는 맨발이 없는데 마치 인간처럼 맨발을 내밀어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죠. 의인화가 사용된 것이고요. 빌려준 몸 한 채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밀어 보이고 있다. 개조개가 맨발을 내밀어 보인 것을 통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고, 내용 일치 문제에 화자는 어물종 개조개 한 마리가 자신의 맨발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성찰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죽은 부처가 지금 개조개를 죽은 부처에 비유한 거죠. 슬피 오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자, 우리 뭐뭐 듯이도 직유법이고, 그리고 내밀어 보이고 있다.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밀어 보이고 있다가 사용되었었는데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내밀어 보이고 있다가 반복되면서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고요. 화자의 관찰을 강조하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내밀어 보이고 있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화자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비유적 표현이고요. 자,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자, 그렇다면 앞에 게 원인이 되겠죠?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서 맨발이 부르트게 되었다. 이게 결과가 되는 거고요. 자,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다. 펄과 물속은 특히 현실의 고난과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단한 삶의 흔적인 부르튼 맨발이 드러나고 있고요. 내용 일치 문제에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었다는 것은 고단한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행에서 3행까지는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내민 맨발을 응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족에는 최초의 국리인 듯, 가장 오래 아는 국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자, 일단 듯 사용됐으니까 직유법 사용됐고요. 지금 개조개에 대한 연민이 조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형성이 되죠. 자, 내용일치 문제에 조문하듯 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맨발을 건드리는 것은 특히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는 것은 개조개에 대한 연민과 위로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천천히라는 것은 개조개가 삶을 사는 속도고요. 지금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자, 우리 길이라는 건 개조개의 삶을 의미하고요. 우리 것이다, 뭐뭐을 것이다. 이거는 추측형 어미죠.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에 추측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개조개의 삶이 천천히 오랜 기간 흘러왔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화자가 드러납니다. 내용일치 문제에 개조개의 삶이 천천히 흘러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자, 이거 다 화자의 추측이에요. 누군가와 만나고 이별하는 삶을 살았을 개조개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측이죠. 확신이 아니에요. 개조개의 삶이 힘겨웠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고요. 내용일치 문제에 화자가 개조개가 늘 맨발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개조개의 삶의 힘겨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추측이라는 거, 확신과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면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지금 인생의 고통을 견디는 방법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자, 사랑을 잃고서도 개조개가 슬픔을 견디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요. 지금 홀로 인생의 고통을 인내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에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라는 추측을 통해 대상이 슬픔을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제의 인식을 제시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하고 집이 울 때, 자 사실은 집은 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 하고 집이 운다는 건 사실은 식구들이 배고픔에 아 하고 소리를 낼 때, 울 때를 의미해요. 자, 내용 일치 문제에 아 하고 집이 울 때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파할 때, 식구들이 배고픔에 울고 있을 때 부르튼 맨발로, 우리 아까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서 부르튼 맨발을 가지게 됐죠. 그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자, 사실 이렇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드러나는 거고요. 보기와 비교하는 문제에 삶의 유지와 관련된 행위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신의 고통을 견디며 가족들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가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가난의 냄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벌벌벌벌 풍기다 라고 시각화한 후각의 시각화를 통해 지금 가난한 현재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자, 내용일치 문제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집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 아까 개조개가 운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민다 했는데 그것처럼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와요. 누가? 가장이. 그것도 가난한 가장이겠죠? 그래서 운막 같은 집은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가난이 풍기는 운막 같은 집에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자, 우리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바로 배고픔에 울던 가족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배를 채워요. 지금 가장의 노력, 책임감으로 배를 채운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내용 일치 문제에 울던 것들이와 울음도 멎었으리라의 대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자, 지금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캄캄하다라고 시각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나고요. 개조개를 통해 인간의 고단한 삶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개조개를 보고 개조개의 삶을 추측하던 걸 지금 인간으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화자는 개조개에서 인간으로 시상을 확대해 성찰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에서 15행까지는 개조개의 삶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4번, 5번 풀까요? 일단 4번. 가와 나의 공통점만 바르게 짝지은 것. 자, 우리 가는 빌려줄 몸 한 채고요. 나는 맨발입니다. 자, 4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4번 같이 봅시다. 4번의 기억 먼저 보면 우리 가는 뭐뭐 능거라의 반복이 드러나므로 가군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나는 뭐뭐다 라는 반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가군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에는
가의 희생과 나눔을 통해 성장하는 배추가 드러나지만 나는 희생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지 않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디귿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가나 둘 다 드러나지 않고 리을 화자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보며 가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나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공통점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 바로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을 가기 전에 A가 뭔지부터 알려주자면 A는 여기예요.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A에 드러나는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5번 같이 봅시다. 우리 A는 청각의 시각화죠. 공간갑적 심상이 사용된 것인데 가장 유사한 이미지는 1번 은빛 비린내라는 후각의 시각화, 즉 공간갑적 심상이 사용된 1번이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번은 노랗게라는 것을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만 확인할 수 있고요. 3번은 소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각적 이미지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4번 서늘하다 라는 걸 통해서 촉각적 이미지만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은 흙 냄새, 무슨 냄새 등을 통해서 후각적 이미지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갑적 심상이 드러나는 곳은 1번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11번입니다. 보기는 윗글을 정리한 것이고요. 가나 다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11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 화자의 관찰 대상이죠. 상상이나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4번, 5번은 아니고요. 화자가 대상에게 가지는 정서. 여러분 정서 어땠죠? 그쵸? 우리 일단 통쾌함은 아니죠. 안타까움이나 연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가 개조기의 삶과 동일시하여 성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발 사용 연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문 확인 답, 그리고 내용 암기 답, 그리고 교재 변형 문제. 여기서는 빌려줄 몸 한 채랑 같이 교재 변형 문제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 10개, 그리고 우리 연계 기출 문제 보면은 우리 맨발이 2020학년도 7월달에 구두와 함께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맨발 문제랑 연계해서 볼 수 있고요. 연계 문제와 그 변형 문제는 필요하다면 우리 여기 사설 연기까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그 다음 잉여인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잉여인간 지금 제시된 본문에는 익준이 아들 너 또는 소년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익준의 아들과 만기의 대화 그리고 만기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대사 보면은 소년과 만기가 만났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기가 너 이 병은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익준의 아들은 저때 아버지하고 돈 꾸러 왔댔어요 라고 대답하죠. 돈 꾸러? 여길? 자, 우리 일단 이 병원은 만기의 병원으로 아버지랑 돈을 꾸러 왔다면 만기가 모를 리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만기는 모르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 익준이가 결국 만기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버지가 엄마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울었어요. 자, 우리 아버지, 즉 익준이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익준이의 아내, 즉 소년의 엄마랑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댔어요.
그래서 돈은 꾸어갔니? 아니요. 나보고 길거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해서 한참이나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돈을 마련해 갖고 돌아갈 테니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 앞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익준이가 만기에게 돈을 꾸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요. 돈을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익준의 아내는 인내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익준의 아내는 인내의 상황이 지속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에요. 지금 익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만기가 지그시 눈을 감게 되는 거고요. 옷이라고는 언제나 탈색한 서지 군복 바지에 퇴색한 해군 작업복 상의만을 걸치고 다니는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감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 지금 익준의 궁핍한 사정을 외양 묘사를 통해 드러내는 부분이고, 우리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황을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만기는 익준이의 초라한 몰골로 인해 익준의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서도 익준은 병원에 와서 돈을 꾸어달라고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익준이 만기에게 돈을 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단 한마디도 딱한 집안 사정을 입 밖에 비춰본 일조차 없었다. 만기도 그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아닌 줄은 모르고 있었다. 자, 그래서 만기가 지금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익준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된 거예요. 자, 소년의 서사적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서사적 역할을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전반적으로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거고요. 익준은 평소에 가정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드러내왔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사건은 현장성이 느껴지도록 현재형 어미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몇 학년이니? 라고 만기가 묻죠. 학교 그만뒀어요. 그럼 놀고 있어? 신문 장사예요. 지금 익준의 아들, 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신문 장사를 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익준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대사들이죠. 그래서 익준의 아들로 인해 지금 익준의 형편을 알게 되었고요. 자, 만기는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도리어 후회했어요. 자, 이 후회라는 감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왜 만기가 후회를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는 소년을 위로해서 돌려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남의 일 같지 않거든요. 자, 지금 익준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만큼 지금 본인, 만기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용 일치 문제에 만기가 익준의 일을 남일 같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본인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의 시설을 빌려서나마 개업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자, 근데 만기는 그래도 병원 개업을 했어요. 이제 치과 의사거든요. 만기 자신 생활에는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그마치 10식구에 버는 사람이라곤 만기뿐 당할 도리가 없었다. 대가족이 먹고 입는 일만도 숨이 가쁠 지경인데 동생들의 학비까지 당해내야만 했다. 대학이 하나, 고등학교가 둘, 거기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장남까지 합친다면 그야말로 무서운 지출이었다. 피를 짜내듯 해서 거의 기적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었다. 그 밖에 늙은 장모와 어린 처남, 처제들만이 아득바득하고 있는 처가에도 다달이 쌀말 값이라도 보태주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지금 만기도 버는 거 다 쓸 데가 있어요. 지금 10가족이나 되는 대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요. 동생들 학비, 그리고 자기 장남 학비까지 합쳐서 지금 당해내고 있고요.
처가의 쌀만값까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만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제시되어 있고요. 병원을 개업한 만기조차도 여유롭지 못하게 사는 시대 상황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는 그런대로 개업을 하고 있는 만기에게는 다소라도 수입이 있었다. 만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도 익준이네보단 나은 상황일 거예요. 자, 왜냐하면 동란일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익준인의 생활이 그만치라도 지탱되어 왔다는 것은 한편 수수께끼 같은 일이기도 했다. 자, 지금 익준이는 동란 이래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익준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현실의 무기력함을 알 수 있죠. 구절에서 드러나는 시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현실에 무기력한 인간을 보여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익준은 취직을 단념하고 있어요. 외정 때 겨우 중학을 나왔을 뿐. 지금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 이후임을 알 수 있죠. 아까 동란까지 나왔으니까 일제강점기 이후에 시대 상황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수한 기술도 빽도 없는 데다가 나이마저 39개를 반이나 넘어섰고, 자, 지금 익준이 취직을 단념하고 있는 이유들이죠. 그러다 보니 취직이란 말 그대로 별따기였다. 게다가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성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하는 그는 어떤 직장이 얻어 걸렸다 해도 오래 붙어 있지 못했을 것이다. 자, 우리 익준이의 성격이 드러나요. 지금 부정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익준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이 성격이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직장다운 직장을 오래 가져보지 못했던 것은 오로지 그러한 그의 성격 탓이었다. 자, 그렇다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도 없고 고지식한 그에게 될 일도 아니었고 언젠가는 생각도 못해 노동판에 섞여 보았는데 그 역시 해보지 않던 일이라 한 몫을 감당할 수도 없었거니와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먹는 줄 알게 되자 대쯤 쫓아가서 시비 끝에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자, 구절에서 드러나는 시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 생존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내팽개치는 타락한 인간상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채그 1년 동안은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를 얻어 먹고 살 수도 있고 동시에 국가사회에도 이익할 수 있는 사업을 스스로 일으켜야 하겠다고 하며 그는 날마다 거래를 휘젓고 다녔다. 그가 말하는 국가사회에도 보익하며 먹고 살 수도 있는 사업이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의 일용 잡함이 식료품 상이었는데 그의 친지 가운데에 외국인 선교사들과 교섭이 잦은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 친지 말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민간인들의 대부분이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것을 거의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일 뿐 아니라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한국 상인의 물품은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 도무지 신용을 할 수가 없으니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해줄 만한 양심적인 한국 상점의 출현을 누구보다도 외국인 자신들이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친구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익주는 단박 얼굴이 벌개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실을 자초하는 일이냐고 탄식했던 것이다. 자, 지금 생활에 시달리는 만기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익준이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이 뒤 얘기를 조금 해주자면 익준이의 아내가 아파요. 근데 막 익준이가 아까 앞에서 조금 기다려달라, 돈을 벌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익준이가 이 얘기를 한 이후로 없어지고 소년이 대신 돈을 벌면서 엄마와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익준의 아내가 결국 죽게 되고 아내가 죽은 이후에 돈을 구해서 오는 익준이가 만기와 익준의 아들과 만나게 된다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죠. 돈을 구해왔는데 아내가 이미 죽어있다.
라는 것 자체는 좀 비극적인 결말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거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보고 글밤 사용 연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A 먼저 보여주자면 A는 도리어 후회했다 이거예요. 만기는 지금 소년한테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후회했다. 자, 9번 A에 담긴 만기의 심리로 볼 수 없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볼까요? 우리 9번에 심리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이죠. 즉, 만기는 익준의 무심함을 원망하며 그런 말까지 캐물은 것을 도리어 후회했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익준의 무심함을 원망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자, 1번은 익준의 내의 상처, 바로 그 궁핍한 상황을 건드린 것에서 오는 미안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요. 3번, 지금 만기는 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익준이 내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친구로서 무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요. 4번, 만기도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인물이라서 익준이네 가족을 돕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신문 장사를 하고 있는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익준을 돕고 싶으나 만기 또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돕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괴로움까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바로 10번 문제 갑시다. 10번은 좀 쉬운 문제니까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기에서는 반영론적 관점, 즉 현실,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그 관점으로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고요. 10번의 1번부터 같이 가자면 지금 전쟁 이후라는 시대 상황이 드러나 있죠. 이 전쟁 이후에 익준의 가족을 통해 당대의 후계 계층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이 그려지고 있으므로 지금 1번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그를 감상했다고 할 수 있고요. 2번,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외제적 관점 중 표현론적 관점으로 그를 감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사회 상황을 반영을 통해 외제적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윗글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죠. 4번, 독자의 경험과 관련지어 감상한 것이므로 외제적 관점 중 효용론적 관점으로 그를 감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서술자와 관련지어 감상한 것이므로 내재적 관점으로 그를 감상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10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서술상의 특징 보고 사용 연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11번 같이 봅시다. 우리 윗글은 서술자가 작품 전체를 관장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후회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버릇이었다 등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우리 거의 있었다, 후회했다 등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인물과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주로 관찰자 시점에서 가능한 것인데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죠. 4번,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서술자가 자신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회고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고요. 5번, 여러 같은 관계를 중첩해서 구성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자, 우리 상용 연계 빠르게 보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문 확인, 그리고 내용 암기, 그리고 서술형 문제 10개, 그리고 우리 사용 연계를 보자면 우리 잉여인간이라는 것은 전후에 혼란한 사회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손창섭의 비오는 날과 연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비오는 날뿐만 아니라 전후에 혼란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그 다른 작품들이랑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전후 소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비 오는 날과 관련된 문제와 변형 문제 필요하다면 사설 연기 파일까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작품인 불신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시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불신시대 먼저 보면은, 자,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로 시작하고 있죠. 진영이가 아주머니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빌려준 돈이라는 건 아주머니가 상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자,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요. 50만 환이야 라고 어머니가 대답하죠. 진영은 속으로 놀라요. 개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진영이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런 대금에 비밀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금 다른 사람들 돈이 함께 있는 갯돈을 개인적인 거래에 사용하고 있었던 아주머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개를 통해 빚을 지고 있다는 아주머니가 갯돈을 유용해 비밀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자,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겠니? 설마 내가 잘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다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자, 지금 아주머니는 자식도 남편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잉여인간과 비교를 묻는 문제에 잉여인간과 달리 가정이 없는 인물이 드러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자, 진영은 어디 미천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자, 오금을 박다라는 것은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사람이 그와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장담하던 말을 빌미로 삼아 몹시 논박하다 라는 관용 표현이고요. 관용 표현이 사용된 구절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진영은 아주머니가 돈을 유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상황은 아주머니가 돈을 떼이고 진영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자, 아주머니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우리 죽은 사람은 회사 전무로 빌려간 돈의 이자 한 푼이라도 아주머니한테 주지 않아요. 자, 불안해진 아주머니가 원금을 달라고 졸랐으나 내놓지 않죠.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했더니 그의 남편인 김씨가 일을 봐주겠다 라고 해서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자, 그 김씨란 사람이 마침내 약속 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죽게 되고요. 자, 약속 어음 받았으면 이제 김씨가 아주머니한테 주면 되는데 웬 까닭인지 김씨란 사람이 약속 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작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어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씨가 어음을 주지 않는 상황이 드러나고요. 아주머니는 지금 자신을 도와주고자 했던 신자의 남편을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협잡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려 놓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가슴을 치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다 라는 관용 표현으로 있긴 하지만 저는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안 봤거든요. 여기서는. 왜냐면 아주머니가 가슴을 친다 라는 것은 이렇게 속이 탄다 라고 하면서 아주머니의 그 행동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봤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 부분을 관용 표현으로 보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을 꼼꼼하게 듣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그냥 언급 없이 넘어가는지 아니면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지 같은 것들을 잘 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경위를 설명해준 이 부분은 요약적 서술로 서사의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죠. 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서사를 진행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과거의 사건과 현재 일어난 일이 함께 서술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 돈을 떼인 경위를 설명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자, 여기 중요해요. 대관절, 그 전무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전무에게 왜 돈을 빌려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 돈을 빌려줬냐면,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그러니까 지금 상배라는 학생의 아버지라서 돈을 빌려줬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세 받았다는 상배 학생 말이에요. 자, 영세라는 건 세례를 받는 일이고 아주머니랑 같은 종교를 믿은 거예요. 상배가. 심지어 세례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세례를 받은 상배를 믿고 상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돈 빌려주는 거 진짜 꼼꼼하게 그 사람 누군지 살핀 다음에 빌려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 나랑 같은 종교 믿는 상배 아버지니까 빌려줘야지. 지금 이렇게 준 아주머니는 솔직히 좀 단순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는 거죠. 자, 아주머니도 얼굴이 빨개져요. 부끄럽죠.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감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상배와 그 아버지가 아주머니가 종교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리깐다. 글쎄,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지금 상배가 영세를 받은 것조차도 아주머니를 속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용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지금 상배가 영세를 받은 것은 아주머니가 상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근거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아주머니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죠. 자, 풀이 죽다 관용 표현이고요. 자, 진영은 풀이 죽는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눈을 돌리다 라는 게 관심을 돌리다 라는 관용 표현을 읽긴 하지만 우리 여기서는 진영이는 아주머니에 대한 관심을 돌리지 않았죠. 따라서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진영이는 착해서 지금 사기를 당한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갯돈을 유용했지만. 그래서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글쎄 말이다. 그래서 유능이지. 제 생각 같아서는 김씨가 일을 봐주되 아옴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진영은 김씨가 아주머니의 일을 봐준 이유가 어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음을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지금 자신을 도와주고자 했던 신자의 남편인 김씨를 믿지 못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불신이 팽배했던 그 사회의 분위기가 드러나죠. 자, 그럼 김씨가 일 안 봐줄 적에 네가 협조 좀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일에는 원래 딱 질색이었는데 결국 진영은 그런 일을 하기로 해요. 자, 같이 저도 가지요.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한 아주머니를 외면하지 못하는 진영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잉여인간과 비교를 묻는 문제에 두 작품 다 불의한 일을 외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드러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아주머니의 돈 문제를 도와주기로 한 진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 그러자 진영의 어머니가 점심을 차려오고요. 점심을 먹으면서 아주머니는 한결 마음이 후련해졌는지 막 잡담을 꺼내요. 아주머니 정말 단순하죠. 지금 진영이가 도와주기로 하고 밥까지 먹었으니 후련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돈 남 줄 생각 없다. 그리고 막 진영이랑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고요.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세상이 그런걸. 자, 지금 돈을 제일로 여기는 아주머니의 생각과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사가 여기 드러나죠. 윗글에 드러나는 사회상을 고려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고요. 지금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 풍조가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불신시대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2번이랑 4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는 앞에서 봤던 잉여인간이고요. 나는 불신시대입니다. 자, 2번이랑 4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2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2번에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우리 가에는 궁핍한 인생을 사는 익준이 드러나긴 하지만 익준이가 돈을 떼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돈이 떼인 것은 나에 등장하는 아주머니의 상황이죠. 근데 아주머니는 궁핍하게 산다 라는 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면은 나에는 돈이 없어 궁핍하게 사는 인물이 제시되지 않는데 우리 가에는 궁핍하게 사는 익준이네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가는 나에 비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인물들이 제시된다고 할 수 있고요. 2번 나는 자식도 남편도 없는을 통해 가정이 없는 아주머니의 처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가에 등장하는 만기나 익준이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요. 4번 가는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먹는 사무실 사람들을 나는 갯돈을 유용해 비밀거래를 한 아주머니를 통해 인간성이 타락한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가는 만기와 소년의 대화를 통해 익준이가 처한 상황을 나는 아주머니와 진영의 대화를 통해 아주머니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죠. 자, 따라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고요. 우리 4번 바로 갑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죠. 외국인이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것을 한국 상점에서 사지 않는 것은 한국 상인의 물품을 그 가격이나 질에 있어서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전통 물품이 외제 인기에 밀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면은 1번 병원을 개원해도 여유롭지 못한 인물인 만기를 통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고 궁핍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2번 소년은 신문장사를 하며 돈을 벌고 있죠. 이를 통해 그 당시의 청소년 노동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돈 벌기론 개가 제일인 이유는 힘이 안 들기 때문이므로 아주머니는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5번 돈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아주머니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볼 건데요. 8번을 잠깐만요. 한 번에 보이게 해줄게요. 자, 보기의 화자와 나는 불신시대예요. 불신시대의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8번 함께 봅시다.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죠. 자, 나에서 아주머니의 성격은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성격이 날카롭고 예민하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를 보면 1번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에서 정말 혼자라고 생각되어도 하늘, 즉 절대자는 함께 있어준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신앙적 믿음의 세상은 항상 함께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2번 아주머니는 종교를 의지해서 상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김씨에게 어음을 받는 일을 부탁한 것인데 상배 아버지는 돈을 떼먹고 김씨는 어음을 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아주머니는 종교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진영이가 아주머니의 상황을 도와주겠다 했으므로 진영이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3번. 자, 진영이는 아주머니께 오금을 받고 싶었지만
결국 박지 않고 말없이 사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를 통해서 보기의 화자는 삶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습니다. 자, 불신시대 사용 연계만 보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실 구성은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고요. 우리 여기에는 교재 변형 문제가 잉여인간과 불신시대 두 개가 함께 실려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변형 문제 있다는 거, 그리고 서술형 문제 있다는 거, 그리고 연계 기출문제 보면은 우리 불신시대의 전후의 혼란한 사회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자, 이를 통해서 2017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시장과 전장이라는 작품과 연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장과 전장 또한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순환을 다루는 작품으로 각 작품에 드러나는 혼란한 시대상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연계 기출 변형 문제가 필요하다면 사설 연계까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다음 작품인 정가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가정은 향각의 고려가요 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충신 연주지사가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 임이라는 건 그때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고려 의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 임을 그리워하여 울더니 산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자, 접동새는 지금 나, 즉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감정이입의 대상이고요. 접동새라는 시어 자체가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자, 아니시며 뭐가 아니냐면 저에 대한 모함 아니면 저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줄 잔얼효성이 아실 것입니다. 자, 지금 화자는 누명을 쓰고 있으므로 모함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모함이나 그 모든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인 것은 잔얼효성이 알고 있다 라고 했으니 우리 잔얼효성은 결백을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잔얼효성의 역할을 묻는 문제에 잔얼효성은 화자의 결백함을 알아주는 심판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고요. 자신의 고독한 처지와 결백함을 드러내고 있는 화자가 드러나죠. 넋이라도 임간 곳에 가고 싶어라. 지금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충정이 드러나고요. 해당 구절을 사자성어로 나타내면 일편단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기시더니 누구였습니까? 우기시더니는 제게 죄가 있다고 우기던, 모함하던, 이간질하던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요.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자, 과나 허물 같은 건 화자의 잘못을 의미하죠. 자, 근데 그게 천만도 없대요. 지금 화자의 잘못이 없음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과장법 같은 건 문제에 출제되기 좋겠죠.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다 화자를 헐뜯던 이들의 말입니다. 슬프도다. 지금 슬프다 라고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고요. 이미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자, 보기에 작가와 당대왕인 의종과 관련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 글을 설명하는 문제에 화자를 다시 불러주지 않는 왕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 부분이에요.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해명이고요. 아, 이미시여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해 주소서. 지금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고요.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가시리와 비교하는 문제에 가시리와 밑글은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 임에 대한 애원 부분이고요. 자, 지금 기서결 3단 구성 보니까 여러분들 향가 생각나지 않나요?
향가 또한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향가의 결 부분, 낙구라고도 하죠. 낙구의 첫 부분은 감탄사로 시작이었는데 얘도 결의 첫 부분이 아 라는 감탄사로 시작했죠. 자, 그래서 기서결의 3단 구성과 결의 첫 부분이 감탄사라는 걸 통해서 우리 정가정이 향가를 계승하고 있는 작품이겠다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과정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이랑 3번 봅시다. 2번 먼저 보면은 A처럼 감정이입이 사용된 것. 이거 너무 쉽다. 감정이입 바로 풀어봅시다. 자, 감정이입 보도록 합시다. 자, 감정이입 사용된 것은 1번이죠. 우리 화자가 시름이 있는 것을 새가 시름이 있어서 우는 것처럼 표현했으므로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2번은 자, 꾀꼬리는 화자의 상황과 대비되어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3번, 치자나무가 견디고 서 있다는 의인화가 사용되었고 이 소설의 전문가 연관지어 해석하면 치자나무는 소설의 서술자인 나가 노인과 있는 상황을 견디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므로 화자의 분신, 즉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풀벌레 소리는 자연 상황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이 아니고요. 5번 달에게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지만 화자의 감정을 달에 이입하는 상황은 드러나지 않죠. 따라서 감정이입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내재적으로 감상한 것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3번 같이 보도록 해요. 우리 내재적 관점은 너무 쉽죠? 자, 3번에 내재적으로 감상한 것이 아닌 것은 4번이죠. 우리 의존과 연관해서 추측하는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감상하는 것이므로 외재적 관점 중에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하고요. 자, 1번 우리 특정 구절을 보고 어조를 살피는 것은 시만 보고 감상하는 것이고 2번 특정 시어를 보고 정서를 생각하는 것도 시만 보고 감상하는 거죠. 3번 문맥을 고려해서 잔언류성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시만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5번 시행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도 시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내재적 관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재적 관점이 아니었던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5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봅시다. 마지막 5번까지 보자면 자, 5번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죠. 우리 윗글에 드러나는 화자의 처지는 뭇사람들의 모함으로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이고 임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다시 자신을 사랑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현재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자, 화자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슬퍼하고 있지만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자신을 다시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따라서 화자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비관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요. 2번 넋이라도 임가한 곳에 가고 싶어라 라는 말과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예전처럼 임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통해 화자가 대상과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3번 산 적동세나 잔얼효성을 일상적 소재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의 한스러움과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한 소재이지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5번. 화자는 모함받고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미 다시 자신을 사랑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화자의 이상으로 보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상과 괴리된 현실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로 인해 느끼는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나 억울함이지 부끄러움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가정, 사용연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고 계암이 불계암이랑 애우잔병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가정 지문 확인과 내용 암기, 그리고 서술형 10문제, 그리고 연계 기출을 보면은 사실 정가정은 이 자체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2016학년도 인터넷 수능 문학 B형에 실렸던 정가정 문제랑 연계해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정가정은 총신 연주지사의 효시라는 점에서 우리 후대 작품인 송미인곡이랑도 연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계암, 불계암이부터 보자면, 자, 계암이, 불계암이, 잔등 부러진 불계암이 라고 시조답게 사음보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계암이는 A, 불계암이는 A 다시, 잔등 부러진 B, 불계암이 A 다시 구조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미의 범위를 점차 한정해가는 반복적 표현으로 리듬감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가시리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가시리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이 같은지를 비교하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장에서는 지금 등이 부러진 불개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장 가면 우리 중장이 엄청 길어졌죠? 이걸 통해서 사설시조 임을 할 수 있고, 우리 불개암이는 어떤 불개암이냐면 앞발에 정종나고 뒷발에 종기난 불개암이, 광릉 샘재 넘어들어 가람의 허리를 가로물어 축혀들고 부캐를 건넌단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발에 부스럼이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난 불개암인데 광릉 샘재를 넘어들어서 우리 범의 허리를 물고 축혀들어 부캐로 건넌디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과장적인 이야기고요.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내용 이해 문제에 쏟아지는 많은 말들의 허황됨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중장은 반복과 극단적인 과장으로 해학성을 높이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불개미에 대한 과장된 헛소문의 존재를 임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마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자, 임은 지금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싶은 대상이고요. 오는 모든, 온갖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모든 말을 해도 화자를 비방하는 말을 의미하죠. 이미 짐작하소서라는 것은 허튼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화자에 대해 주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암이 불계암이도 정가정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정가정과 가시리와의 비교를 묻는 문제에 세 작품 다 화자의 소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종장은 화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유사점에 초점을 두어 정가정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이해 문제에 화자는 온말의 진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는 틀린 선지가, 온놈은 거짓말로 화자를 모함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은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고
잘 판단해달라고 임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 다음 애호담당서 바로 들어가자면, 자, 여기는 유비자랑 무시용 두 인물이 나와요. 유비자는 내 중심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조적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성민국에 나오는 감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무시용입니다. 자, 유비자가 무시용한테 이렇게 물어요. 여러 명이서 당신을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왜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그쵸, 우리 세간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죠. 무시용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 관해 유비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무시용이, 자, 그런 거에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지금 세간 사람들의 평가에 무턱대고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무시용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내용 이해 문제에 무시용은 사람들의 생각에 무턱대고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자, 지금 무시용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나는 기뻐할 일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단지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시용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두려워하는지 알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 아닌 사람이냐에 따라서 무시용이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즉 평가하는 주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과연 그런지 우리 뒤에 확인해 봅시다. 기뻐하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 즉 나를 평가하는 주체죠.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자, 무시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주체가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까지는 타인을 평가하는 이가 먼저 갖추어야 할 사람다움에 대한 무시용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가고요. 무시용은 잠을 지어 자신을 일깨워요, 여러분. 이거 타인을 일깨우기 위해 쓴 거 아니에요.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잠을 쓰는데 그 잠의 내용이 자도의 어여쁨이야 누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여가가 만든 음식을 누가 맛있다 아니하랴.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는 어찌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리요. 자, 자도의 어여쁨이나 여가가 만든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이견이 없는 아름다움이나 맛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무시용처럼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 즉 세간의 평가가 엇갈릴 때는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라고 지금 성찰의 중요성을 서류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는 무시용이 자신을 깨우치는 글을 지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작품에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마지막 옥단춘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2번이랑 4번 보도록 합시다. 2번에 가는 정과정이고요. 나는 불개함이에요. 2번이랑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가정가, 계함이, 불계함이, 내용,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우리 가와 나는 모두 이미 믿어주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고요. 1번은 가와 나는 모두 임이라는 대상이 드러나고 임에게 본인의 결백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2번 가는 임이시여 돌이켜 들으시어 사랑의 주소서에서 나는 이미 짐작하소서에서 화자의 직접적인 바람을 확인할 수가 있죠. 3번 가는 그리워하여 슬프도다 와 같은 속마음을 드러내며 화자의 억울함을 역설하고 있고요. 5번 나는 불개미에 대한 극단적인 과장을 사용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4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봅시다. 나는 계함이 불계함이에요. 자, 4번 같이 볼게요. 우리 일단 보기 해석부터 해주자면 수미산에 3바퀴 4바퀴에 감돌고 휘돌아서 5, 6월 더운 한낮쯤에 살 얼음이 깔리고 그 위에 된서리가 섞여 내리고 발자국 날 정도의 한방눈이 내린 것 보셨습니까? 이마 많은 사람이 많은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기는 봉안난다를 통해서 서리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우리 나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고요. 1번부터 가자면 자, 나와 보기 둘 다 결백을 호소하고 싶은 대상 바로 임이 드러나고 있고요. 2번 나는 앞발에 종종 나고 뒷발에 종기난 불계함이에서 보기는 5, 6월부터 뒤엎거날을 통해서 묘사적 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이마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이 부분은 나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구절로 이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관습적 표현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품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나는 계함이, 불계함이 잔뜩 무너진 불계함이에서 A, A-B, A- 구조가 드러나지만 보기는 드러나지 않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가는 정가정, 나는 계함이 불계함이, 다는 애우잔병서입니다. 자, 인물들이 한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5번 같이 보자면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죠. 무시용이한 사람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맞으나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는 이를 통해 각 평가의 내용이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인지 여부는 그 평가를 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주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주체가 사람다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고쳐야 적절해지는 거죠. 자,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은 자, 우리 우기시더니 라는 제3자가 화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우겨서 임과 헤어지게 됐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2번 이미 짐작하소서 라는 것은 우리 허튼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화자에 대해 주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4번 잔월효성은 화자의 결백함을 알아주는 자연물이므로 적절하고요. 5번 나는 불개미에 대한 과장된 헛소문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함이랑 애우잔병서도 마찬가지로 사용 연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구성은 비슷하고요. 교재 변형 문제 정가정이랑 계함이, 불계함이에 관련된 교재 변형 문제랑 서술형 평가랑 그리고 우리 이 작품은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에 제시된 자경과 연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경의 문제랑 그 변형 문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필요한 사람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고, 애호잔병서도 마찬가지로 교재 변형 문제, 정가정, 개항이 불개항이, 그리고 애호잔병서에 관련된 교재 변형 문제와 서술형 평가 10개, 그리고 이 작품은 어촌기라는 작품과 연계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 어촌기 변형 문제까지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작품 옥단춘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작품 옥단춘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옥단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의예요, 여러분. 자, 간단하게 얘기해주자면 우리 이열룡이랑 김진이는 옛날 친구로 서로 한 명이 잘 되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열룡네 집이 몰락하고 김진이를 찾았는데 김진이가 이열룡을 모르는 척하는 거죠.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열룡을 죽이려고 해요. 배에 싣고 강중에 던져라 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기생 옥단춘이 슬쩍 보니까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해요. 옥단춘은 이열룡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인물로 비범한 이열룡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지 있는 모습을 보이며 그 연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사공들에게 얘를 죽이지 말고 모래속에 그냥 은신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사공들 또한 우리도 어떻게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열룡을 살려주게 되고요. 자, 중약 부분 줄거리 보면은 자, 옥단춘과 연분을 맺어서 과거 급제한 후 암행어사가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춘향전과 엄청 유사하죠? 암행어사가 됐다. 그리고 이열룡이 거린 행색을 했다. 이런 것도 춘향전과 비슷하고, 김진이는 이열룡을 구해준 옥단춘을 취재하려 한다. 자, 지금 우리 여자 주인공 옥단춘은 이열룡이라는 남자 주인공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 옥단춘이 수족을 발발 떨며, 자,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지금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어사또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 어사또는 이제 이열룡이에요. 이열룡이 아까 우리 앞에서 암행어사가 됐다 했으니까, 난구님아, 여기 왜 왔어? 내 집 재물 가졌으면 호의호식할 것을. 지금 옥단춘은 계급상 기생이지만 매우 잘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에고 난구님아, 어호이고 난구님아. 자, 이렇게 지금 유사한 구절 반복해서 리듬감, 운율을 살리고 있고요. 우리 죽을 목숨 살려서 100년애로 언약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죽음한단 말인가. 자, 난구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공명 한번 못 해보고 황천 깨기 된단 말인가. 지금 옥단춘은 이열룡이 어사또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죽어도 우리 후세에 다시 만나서 100년을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수히 통곡하니 뉘 아니 서러하며 뉘 아니 불상탈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작가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직접 논평하는 부분이고요. 어사또가 울지 마라. 내 죽고 네 살거든 내 원수를 네가 갚고, 네가 죽고 내가 살거든 네 원수를 내가 갚마. 지금 어떻게든 김진이를 단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자, 순사또는 김진이에요, 여러분. 호칭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알죠? 김진이는 옥단춘이랑 이열룡을 한 번에 죽이려고 해요. 북소리 3번 들리면 죽여라 라고 해서 우리 북소리가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어사또가 끌려서 탄식하며 이르는 말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왜냐면 옛날에 김진이랑 붕우유신과 결의형제를 맺었는데 지금 이렇게 쓸모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냐. 너 지금 오륜 박대하고 보면 앙금자손 하나니라. 이렇게 지금 붕우유신을 박대하면 나중에 화가 자손한테 미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대동강한테 한 번 죽기 어려운데 2번이나 죽으라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이라면서 대동강에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그리고 옥단춘이 원통하고 가련하다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막 무수히 통곡을 하죠.
또 에고 에고 니마 니마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로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고요. 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진정하여라. 자, 지금 암행어사인 자신이 옥단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북소리가 두 번 들리거늘 옥단춘이 이제 못 살겠소 살려줘 살려줘 무수히 통곡할 때 세 번째 북소리가 들리거늘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옥단춘이 정말 감동적인 게 이렇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나는 자결할 것이니 우리 당군 살려줘. 그래요. 지금 자신이 죽을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옥단춘의 모습은 김진희의 신이 없는 모습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옥단춘이 진짜로 뛰어들려고 하자 어사가 놀라서 손목을 부여잡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며 잡아 앉히고 서리 역졸들 어디 갔느냐 지금 어사 출도를 위해 부르는 거죠.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니 난데없는 역종들이 벌떼같이 내다르며 달과 같은 저 와패를 일월같이 높이 들고 우레같은 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지금 과장된 표현으로 암행어사의 위의를 강조하는 거고요. 암행어사 출도하옵시오 하옵시오 라고 하면서 사건의 극적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옥단춘전 문제 3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풀어볼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1번 같이 봅시다. 우리 1번에 적절한 것은 4번이죠. 니 아니 설어하며 니 아니 불상탈이요 에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자, 1번 우리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 묘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인물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죠. 3번 지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흥미 높이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없고요. 5번 인물에 대한 생각 반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 문제는 3번입니다. 자, 3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3번 같이 볼까요?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우리 옥단춘이 넌지시 봄에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하다를 통해 의복이 남루한 이열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한 얼굴을 확인하고 후에 이열용을 도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것 2번이고요. 1번 우리 내 죽고 너 살거든. 내 원수를 네가 갖고 네가 죽고 내가 살거든. 너 원수를 내가 갖고 이 부분을 통해서 둘 중 한 명이 죽어도 둘 중 한 명이 죽으면 서로의 원수를 갚아주자는 얘기를 하는 이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이열용은 김진이에게 이 몹쓸 김진이야 별수 없어 한양철이 어이가리 배드 친구 쓸데없고 별이한 게 쓸데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니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4번 이열용이 나 같으면 이다시 발시 아니하겠다 를 통해서 김진이가 찾아온 이열용을 발시했음을 알 수 있죠. 5번 옥단춘은 김진이에게 소녀 근시에 오한이 일어나며 만신이 고통하여 견딜 수 없으나이다 라고 말을 하며 화공을 불러서 이열용을 살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볼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6번 같이 볼까요? 6번의 답은 3번이죠. 윗글은 이열용을 보여준 옥단춘을 취재하려고 한다. 를 통해서 남주인공을 도울 사심 때문에 고난에 빠진 옥단춘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춘향은 신인 사토의 소청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고난에 빠지게 되므로 남주인공을 도운 사실 때문에 고난에 빠진다고는 할 수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보기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을 통해 암행어사 출두로 사건의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윗글 또한 암행어사 출두하옵시오 이 부분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죠. 2번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태지 월매의 딸 성춘향의 사랑이므로 양반 사대부와 기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4번 윗글은 힘들 때 찾아온 이열룡을 죽이려고 하는 김진을 통해서 친구를 배신하는 반동 인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간의 신이라는 주제를 추가할 수 있고요. 5번 춘향전과 윗글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옥상춘전 똑같이 사용 연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문 확인이나 답, 내용 암기, 그리고 교재, 변형 문제, 표수량 문제 똑같고 우리 옥상춘전은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실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연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 문제 필요하면은 사설 연기까지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른 걸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